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황은영이고요. 2013학년도 외국학교 교사교류에 참가하게 된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흑석초등학교고요. 제가 그 당시에 맡았던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은 몇 가지 이렇게 음악이나 영어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들은 전부 제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같은 학교에서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학교는 뉴욕의 스카스데일이라는 지역에 있는 팍스메도 엘레멘터리 스쿨을 방문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저의 매칭 교사는 바바라 레이먼이라는 여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몇 가지 공동 수업안을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매칭 교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음악을 전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은 이제 음악이 제일 적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팍스메도 학교에서 2014년 그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학생들의 관심이 그 올림픽에 굉장히 많이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교과목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주제가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들의 국가, 내셔널 앤썸이라든지 아니면 포크송과 같은 것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한 아리랑이라는 소재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내셔널 앤썸을 배우고 있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제2의 애국가 아리랑을 지도하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관심사에도 맞아 떨어지고, 또 기존에 배우고 있는 음악 수업 내용과도 연계가 되면서 한국의 전통을 같이 접목시켜서 가르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수업의 소재로 선정했습니다. 사전 연수 기간에는 사실 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이제 공동 수업안을 작성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수업 내용이 사전 연수를 통해서 왜 그 주제여야만 하는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학생들이 이 주제를 흥미있어 할 것인가, 또 그것이 그 학생들의 수업 내용과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매치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그 매칭 교사하고 이 수업에 대한 의논을 하기 전에 제가 아리랑이라는 수업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것을 PPT로 제작해서 공동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매칭 교사와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미국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칭 교사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 뭐 스토리텔링 타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게 되었고,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활동을 좀 더 활동적으로 또 재미있게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치 올림픽에 가장 아이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침 그 올림픽의 동계 올림픽의 종목인 피겨스케이트를 찾던 중에 김연아 선수가 아리랑 음악 배경 음악에 맞춰서 그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동영상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이들에게 매일 먼저 보여주면서 아리랑이라는 배경 음악과 또 동시에 동계 올림픽의 그 종목의 하나인 피겨 스케이팅을 함께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제 유발하는 도입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버전의 아리랑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널리 부르는 경기 아리랑을 소개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전의 아리랑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유래라든지 아니면 아리랑의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리랑이 어떻게 불려왔으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미국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리랑이 그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경기 아리랑 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요 무대 버전, 가장 오리지널 버전이었는데요. 그 버전의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윤도현이 부른 락 버전의 아리랑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뉴욕 필하모닉에서 이제 클래식으로 아리랑을 연주했던 콘서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이 노래가 세대를 아우르고 또 국경을 초월해서 불려진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윤도현의 락 버전 아리랑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보였고 제일 좋아했었는데요.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지 다른 나라의 음악이 아니라 내가 이미 좋아하고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음악적 소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아리랑을 배울 마음의 준비를 흥미를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리랑을 지도하기 전에 아리랑에 얽힌 굉장히 많은 또 유래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서 그것을 각색했습니다. 이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 그 매칭 교사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서요. 같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더욱더 아리랑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걸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랑 가사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된 그런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는 중간에 한국의 음악, 그러니까 오음계로 되어 있는 동양의 음악과 또 칠음계로 되어 있는 서양 음악의 차이점, 이것들을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공한 이 바바라 매칭 교사께서 직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악적,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끝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경계 아리랑을 함께 배워보고 노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래를 모두 익힌 후에 그 제가 준비해간 소고와 단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아리랑에 어울리는 한국의 전통 어깨춤을 제가 이제 시범을 보였고요. 또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의 전통 어깨춤을 같이 추어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악기를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한국의 전통적인 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불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 그러니까 중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몸으로 하고 또 직접 불러보는 이런 체험 중심의 수업에 굉장히 그 호감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앞서서 했던 그런 사전 그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무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더 소고나 단소 같은 것들을 불어보고 싶어 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수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수업 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막 엑스트라 막 별을 더 주면서 당신의 수업은 좋았습니다. 뭐 앞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 교사였던 바바라 역시 저 혼자만의 이제 구성된 수업이 아니라 둘이서 사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항상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했고 또 함께 이렇게 협의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수업의 그 상당 부분을 바바라가 직접 본인이 설명하고 또 피아노 연주를 해주고 하면서 둘이 함께 해나간 수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애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이제 4학년 학생들에게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한 5차례 정도 더 반복을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바바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수업을 한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칭 교사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칭될 교사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또 어떤 학년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제가 사전에 어떠한 것들을 수업 자료를 준비해 가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적절한 소재를 찾았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수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막연함이 있었고 또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외부적인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물론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언어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열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잘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사실 저희가 아리랑 하면은 굉장히 이제 지나가 버린 노래, 우리 신세대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그 세대를 초월했고 또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이 국경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또 자신의 언어가 아닌 이런 노래를 그렇게 흥겹고 재미있게 불러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흥미있게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몫이고 또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 간의 상호 교류나 어떤 긍정적인 상호 교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제이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문화 교육, 글로벌 어떤 역량을 키우는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고려해야 하는 그 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수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